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테크버스 및 이번 세션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라인 iOS 앱의 엑스코드 14의 대응을 통해 우리 팀이 세계 엔지니어에 대해 공헌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실천한 애플 플랫폼과의 대응법, OSS에 대한 공헌 노하우 등의 해설도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여러분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디벨로퍼 엑스펜션 팀이 라인 iOS 앱의 엑스코드 14 대응 속에서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컨대 콤파일러라는 애플 플랫폼과 관련하는 버그, OSS 문제 등입니다. 그 후에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팀으로서 실천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 지식을 응용함으로써 세계 중의 엔지니어들이 난처해 있는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세계 중의 엔지니어에 공헌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iOS 관련해 OSS 등 많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된다 하는 것이 이 세션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먼저 저의 백그라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2019년에 라인 후쿠오카의 신졸 입사해서 그 후에 2022년에 라인의 디벨로퍼 익스페리언스 팀에 전적했습니다. 엑스코드젠, 포스트레인, 스위프트 콤파일러 등 세계 중의 iOS 엔지니어들이 다른 경험이 있는 OSS에 콘트리뷰트해서 세계의 많은 엔지니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회의에서 몇 가지 발표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가족으로 있는 2마리의 고양이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있는 디벨로퍼 익스페리언스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1명의 안드로이드 엔지니어, 5명의 iOS 엔지니어로 구성된 라인 모바일 앱의 개발 체험을 향상을 목표로 한 팀입니다. 그 달성의 일환으로 애플 빌드 속도의 개선, 다양한 툴의 작성, OSS 적극적인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빌드 개선 성과에 대해서 올해 이루어진 iOS 컨퍼런스 iOSDC 재팬 2022에서 저희 팀의 정의 말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는 라인과 같은 큰 앱의 베젤과 엑스코드의 빌드 속도의 지식, 빌드 시스템의 메인테넌스 노하우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우선 라인 iOS 앱을 새로운 엑스코드로 대응할 때 우리가 찾아낸 문제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콤파일러 등의 애플 플랫폼 고유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과 OSS 고유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통해 우리 디벨로퍼 익스페리언스 팀이 달성한 내용들을 그리고 향후의 목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엑스코드 14 베타에 대응하고자 했을 때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엑스코드 14 베타는 지난 6월 WWDC 2022에서 발표되었습니다. WWDC에서는 그 밖에도 iOS 16, 그에 따른 엔드 유저 대상의 신기능 발표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애플 인텐트, 새로운 락 화면의 위젯 등의 기능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엑스코드라는 개발자 툴의 업데이트도 있었습니다. WWDC 2022 발표 속에서 특히 개발 체험에 관계되는 것으로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위프트의 새로운 버전 5.7입니다. 스위프트 5.7은 스위프트 콘커런시를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엑스코드의 새로운 버전 엑스코드 14입니다. 이것은 빌드 속도가 개선되었고 iOS 16 대상의 신기능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팀은 이러한 변경을 신속히 받아들이고자 엑스코드 14 베타가 출시된 그날에 라인 iOS 앱이 빌드 가능한지 검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일반론으로 새로운 OS, 새로운 개발 툴에 대한 대응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엑스코드 14 베타 판에서 빌드하고자 했을 때에도 스위프트 5.7 엑스코드 14로 인해 야기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스위프트 5.7에서는 컴파일러 버그가 발생, 엑스코드 14 베타는 우리가 이용하는 OSS를 못 쓰게 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서는 라인 iOS 앱을 빌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컴파일러의 버그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제시한 코드는 평범한 프로퍼티 래퍼를 클로저 내에서 이용하는 코드입니다. 스위프트 5.6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아무 문제 없이 컴파일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스위프트 5.7이 출시된 당초 이 코드를 컴파일하고자 하니 스위프트 컴파일러가 클래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 초기 스위프트 5.7 컴파일러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발자는 워크 어라운드 코드를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코드는 스위프트 본래가 가진 판독성 있는 내용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 체험을 악화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엑스코드 14 베타와 OSS 조합 문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라인 iOS 앱 개발은 프로젝트 생성, 디플로이를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해 엑스코드 젠, 포스트레인이라는 많은 OSS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 OSS는 엑스코드 13까지는 문제없이 가동되었지만 엑스코드 14 베타가 나온 당초에는 그렇게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엑스코드 젠은 iOS 16 신기능에 대응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플로이를 위해 이용하는 포스트레인은 엑스코드 14 베타의 내부적인 변경으로 디플로이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컴파일러와 마찬가지로 모두 워크 어라운드가 있었지만 이것은 별도로 다른 툴을 요구합니다. 이 관리 코스트를 지불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워크 어라운드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지향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애플 플랫폼과 컴파일러, OSS 공헌의 식견,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려서 애플 플랫폼 OSS에 직접 공헌하는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세계 중에 개발자들이 반가워한 것도 있고 임팩트가 큰 것들도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전에 소개한 컴파일러 등의 애플 플랫폼의 문제를 어떻게 애플과 연계해서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프로퍼티 래퍼를 클로저 내에서 이용하는 코드를 컴파일하고자 하니 클래시하는 문제가 스위프트 5.7에서 나온 당초의 컴파일러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컴파일러 문제, 애플 플랫폼 문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를 보고해서 애플 컴파일러 엔지니어와 연계를 해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엑스코드 문제는 문제를 애플의 피드백으로 리포트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위프트 컴파일러 등 애플이 관련되는 OSS 문제의 경우 이에 더해 GitHub 등으로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스스로가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애플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우리는 애플 플랫폼의 문제를 보고하기 위해 피드백 어시스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OSS의 경우 GitHub의 이슈 기능을 사용해서 문제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어시스턴트는 스위프트 컴파일러뿐만 아니라 엑스코드와 iOS, macOS라는 애플 플랫폼의 문제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WWDC 이후에 출시된 베타 버전의 OS 개발자 대상 툴은 개발 중인 것으로 평소 한 릴리스 출시보다도 소개한 컴파일러와 같은 버그가 많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으로 이 피드백 어시스턴트를 이용해서 이것들 버그의 조기 수정에 공헌할 수가 있습니다. 공헌할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애플에 의한 일부 라이브러리 스위스 컴파일러는 오픈 소스입니다.
이 문제는 피드백 어시스턴트뿐만 아니라 GitHub 이슈 기능을 사용해서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애플 엔지니어뿐만 아닌 스위프트 컴파일러의 커뮤니티의 문제를 직접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업무 일환으로 실제로 송신한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애플의 피드백 어시스턴트를 이용해 송신한 실제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어시스턴트는 문제가 해결한지 아닌지 상황은 스테이터스로 보고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피드백 송신자는 어떠한 엑스코드와 컴파일러 버전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의 정보를 자세히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코드와 클래시 때의 로그를 파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엑스코드의 프로젝트 파일 등도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GitHub 이슈에 의한 보고입니다. 피드백 어시스턴트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환경으로 어떤 코드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자세히 입력했습니다. 컴파일러의 엔지니어가 수정을 시작했을 때 그 엔지니어가 제출한 풀 리퀘스트가 표시됩니다. 이 버그를 수정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컴파일러 코드가 수정됐는지 관심 깊게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 이슈는 애플 입장에서도 제품 개선을 위한 귀중한 정보원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WWDC 이후에 개발자 툴 OS의 데이터 버전이 나온 후에는 많은 버그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봅시다. 다음으로 피드백과 이슈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할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피드백과 이슈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코드의 사례, 문제가 일어난 개발 환경의 정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온 로그 세 가지를 써야 됩니다. 순서대로 어떠한 정보인지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야기하는 코드 사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전에 소개한 컴파일러를 크래시시키는 문제가 있는 뮤 컨트롤러의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피드백 이슈에 써야 되는데 이대로 코드 쓰면 방해가 되는 콘텍스트가 많아서 어디가 문제인지 찾기가 힘듭니다. 특히 문제에 관계가 없는 앱 독지의 비즈니스 로직도 있어서 복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컴파일러 엔지니어가 어디가 문제인지를 바로 특정할 수 있도록 이 콘텍스트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깎아내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뮤 컨트롤러는 iOS 특유의 콘텍스트입니다. 될 수 있도록 단순한 구조로 해야 됩니다. 뮤 컨트롤러가 기인하는 문제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확인, 어디를 제외하는 것인지는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차원에서 검증해서 판단합시다. 이번 사례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리네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 view did load라는 함수도 iOS의 콘텍스트입니다. 배제, 삭제할 수 있다면 삭제해야 됩니다. 이것도 테스트로 리네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앱 특유의 비즈니스 로직도 될 수 있도록 삭제합시다. 이 사례는 뮤 모델을 이용한 코드, 다른 데이터를 취득하는 코드라는 관계없는 로직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으로 문제 있는 부분만 줄인 코드가 필터링을 한 코드가 완성했습니다. 코드를 삭제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봅시다. 왼쪽이 코드 콘텍스트를 제외하기 전이고 오른쪽이 제외한 후입니다. 오른쪽이 크루자 내에 프로퍼티 래퍼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지니어가 문제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방해가 되는 콘텍스트는 삭제를 합시다. 코드 내 코멘트도 유효 수단입니다. 그리고 코드가 진정 문제가 발생되는지 아닌지 재확인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있는 코드 사례에 대해서 특히 코드의 정리법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그 코드가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컴파일러 문제이기 때문에 컴파일러의 버전 정보가 중요합니다. 터미널을 열어서 스위프트 코만드의 버전 옵션을 부르면 위의 화상처럼 버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엑스코드 버전이 필요할 때
메뉴바에 있는 About Xcode라는 항목에서 밑에 화상처럼 그림처럼 버전을 확인해 갑니다. 이것을 문제를 재현하는 개발 환경의 정보로서 첨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에 대해서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버그로 컴파일러가 크래시했을 때 엑스코드 로그에 이러한 스택 트레이스가 표시됐습니다. 이러한 스택 트레이스를 내는 에러는 분명 컴파일러 측의 문제, 애플 스위프트 컴파일러 측의 엔지니어가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스택 트레이스 안에는 컴파일러 코드의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컴파일러 엔지니어가 버그 원인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택 트레이스를 정보로서 제공합시다. 아니면 상정 외 컴파일 에러의 경우 원래 생각할 수 있는 동작, 작동과 컴파일 에러를 정보로서 제공해야 됩니다. 이들 세 가지 정보를 모으면 피드백 또는 GitHub에 이슈를 씁니다. 아까 소개를 드린 그 정보를 베이스로 해서 실제로 스위프트의 GitHub 리포지터리로 작성한 이슈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버그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 코드를 맨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때 어떠한 로그를 내보내냐를 정보로서 올려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문제가 발생하는 엑스코드와 컴파일러의 버전을 여기에 적었습니다. 이슈에 어디에 어떤 정보를 올려넣어야 하느냐는 어느 정도 이슈의 템플레이트에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아까와 같이 정보를 보고를 한 후에 애플이 이 문제를 수정을 한 엑스코드를 이용할 때까지 어떠한 플로우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의점은 이번에 소개를 드린 컴파일러의 버그나 문제 보고 내용에 따라서는 크게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고요. 우선은 리포트를 하면은 애플이나 컴파일러의 엔지니어가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피드백 어시스턴트면은 스테이터스가 갱신이 되고요. 또 GitHub의 이슈면은 컴파일러의 개발자가 코멘트를 하고 풀 리퀘스트가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픽스 되었다는 것을 보고한 시점에서 두세 버전 후에 그 수정을 반영한 엑스코드 베타가 릴리스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는 저는 업무의 일환으로서 2개 정도 이슈를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이미 픽스 완료이며 최신 엑스코드 14.1에서 문제없이 컴파일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팀의 업무로서 문제를 발견을 하고 보고를 하고 수정에 공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떤 식으로 컴파일러나 OSS 등의 애플 플랫폼의 버그를 보고를 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스위트 컴파일러 같은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슈뿐만이 아니라 직접 풀 리퀘스트를 보내서 문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위프트 컴파일러에 포커싱을 했는데요. 스위프트 컴파일러는 대부분 C++ 언어로 적어져 있고 버그 수정할 때는 심층적일수록 거의 C++의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형태 시스템이라고 하는 다른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요.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 팀은 이번에 엑스코드 14 대응에 있어서는 풀 리퀘스트를 내는 것까지는 못 갔고요. 다음 이후에 스위프트 컴파일러에 직접 풀 리퀘스트 등을 내는 등 더 액티브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예로서 제가 예전에 보냈던 풀 리퀘스트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풀 리퀘스트에서는 최적화의 버그를 수정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풀 리퀘스트는 과제 버그가 있으면 자유롭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챌린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엑스코드 14에서 발생이 된 OSS 문제 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의 섹션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라인 iOS 어플의 개발에서는 디플로이나 프로젝트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OSS에 의존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한 엑스코드 젠이나 디플로이 등의 자동화에 이용하고 있는 패스트레인 등이 있습니다. 이들도 엑스코드 14 베타의 변형에 따른 큰 문제가 있어서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 팀은 이러한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각 어떠한 문제를 해결을 했는지 심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엑스코드 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iOS 16용으로 신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생성을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앱 인텐트 등의 새롭게 추가된 엑스텐션용 프로젝트를 제대로 생성이 안 되고 iOS 16으로부터 신기능의 동작 확인이 안 됐습니다.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엑스코드의 프로젝트 파일의 설정을 꼼꼼히 확인을 해서 원인을 규명을 했고 이 문제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 설정에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들 설정을 알게 됨으로써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 위아래에 나온 것은 방대한 프로젝트 파일 중에서 익스텐션 일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위쪽이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익스텐션 등의 기존 익스텐션, 아랫부분이 iOS 16에서부터의 그 새로운 익스텐션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지금 네모 안에 있는 것이 프로덕트 타입 부분이 되겠는데요. 주목해 주십시오. 기존의 익스텐션은 앱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옵션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iOS 16부터는 새로운 익스텐션은 익스텐션 킷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옵션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차이를 알기 위해서 우선 익스텐션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 지정이 되어 있던 앱 익스텐션은 엑스코드에 예전부터 있었던 익스텐션이고요.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익스텐션과 쉐어 익스텐션 등의 기능은 이들 앱 익스텐션의 분류에 속합니다. 밑에서 지정이 되어 있던 익스텐션 킷 익스텐션은 엑스코드 14부터 추가가 된 일부의 기능을 위한 익스텐션이 되겠습니다. 이 앱 인텐트는 이러한 익스텐션 킷 익스텐션의 분류에 속합니다. 통상적으로 엑스코드만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차이는 별 의식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나 엑스코드 젠 등 프로젝트의 생성을 할 경우에는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익스텐션 킷 익스텐션과 앱 익스텐션의 차이를 잘 모르는 상태로 iOS 신기능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앱 익스텐션을 지정을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버리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함정에 빠져서 신기능을 시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빠졌습니다. 또 익스텐션 킷 익스텐션의 존재를 알게 되더라도 엑스코드 젠에서는 익스텐션 킷 익스텐션을 서포트를 안 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들 문제에도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 팀의 엑스코드 14 등 태스크로서 대처를 했는데요. 이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 팀은 멤버 중에 엑스코드 젠 커미터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코드 젠을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야 하는지 바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엑스코드 젠의 유저들은 전 세계에 많이 있고 또 새로운 OS에 대한 대응 등 임팩트가 강한 기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큰 상태로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로서 최신의 엑스코드 젠에서는 새로운 익스텐션이 문제없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팀의 이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가 픽스를 실시를 하고 우리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 팀이 서포트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실제로는 2개의 OSS에 공헌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둘 다 문제없이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엔지니어가 2개의 큰 OSS에 공헌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실적을 만들 수 있었고 또 엑스코드 14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여러 의미에서 유익한 그런 활동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에서는 지금 URL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OSS의 예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패스트레인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엑스코드 14 베이터부터 앱 스토어 커넥트에 배포가 안 되는, 디플로이가 안 되는 그런 버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엑스코드 14 베이터가 나왔던 초기는 이슈로서 등록이 되어 있던 이벤트가 되어 있는데요. 2개월 정도 아무도 손을 못 댄 상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엑스코드 13까지는 이 앱스토어 커넥터에 대한 디플로이를 하기 위한 툴로서 엑스코드 내부에 ITMS 트랜스포터라고 하는 툴이 있었습니다. 또 패스트레인의 디플로이 기능은 이 툴을 랩핑해서 앱스토어 커넥터에 대한 디플로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같은 기능을 가진 애플리케이션 로더라고 하는 툴도 존재를 했었는데요. 패스트레인은 ITMS 트랜스포터만 의존하고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엑스코드 14부터 ITMS 트랜스포터가 동봉이 되지 않게 되어서 패스트레인의 디플로이 기능이 사용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디플로이 기능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예전 엑스코드의 이용이나 ITMS 트랜스포터를 동봉한 다른 앱을 준비를 하는 임시 대처 워크어라운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CI 머신 등을 정비할 때는 굉장히 큰 불필요한 툴을 인스톨을 해야 한다는 그런 수고가 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 코스트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불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워크어라운드는 실용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슈가 방치가 됐는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선은 원인으로서 들 수 있는 게 엑스코드 14의 버그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변경인지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애플이 내는 릴리스 노트에도 없는 변경이고 다음 베타 버전에서 ITMS 트랜스포터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정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의도를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아무도 조사를 하지 않았고 픽스에도 손을 안 대고 있는 사태가 벌어져서 누군가 조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그냥 기다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문제는 엑스코드 14를 이용을 하는 모든 개발자에게 영향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안 대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은 좋은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행동을 취했는데요. 우선은 의도적인 변형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은 애플에게 피드백을 보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행동은 아까 섹션에서 말씀을 드렸던 컴파일러의 탑픽과 이어져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장면에서도 이런 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에 실제로 제가 문의를 드렸더니 그 툴은 의도적으로 지운 거다라는 게 판명이 됐습니다. 또한 아까 문의를 포함해서 패스트레인에 대한 대응을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 팀의 태스크로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패스트레인과 엑스코드 14를 사용하는 모든 엔지니어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이 이슈는 산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iOS 엔진에게 영향을 주는 임팩트가 있는 문제로서 전 세계의 애니저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우리가 챌린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출한 풀 리퀘스트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많은 리액션이 왔고요. 전 세계 많은 엔지니어가 정말 기다린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패스트레인은 루비를 사용하고 있고 루비다운 적는 방법, 에러 핸들링 등 그런 걸 몰라서 어려운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요. 적극적인 리뷰나 어드바이스의 덕분에 최종적으로는 코드도 더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디버그라고 하는 협력하에 완성도를 점점 더 높일 수가 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픽스까지 했고 엑스코드 14의 패스트레인의 새로운 버전에 도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반향도 꺾었고요. OSX 커뮤니티와의 어떤 일체감을 느낀 성취감이 큰 그런 태스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OSS의 픽스 결과 세계 엔지니어의 어떤 문제 해결에 공헌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원래 미션인 라인 iOS 어플의 엑스코드 14 대응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엑스코드 14 릴리스 당일 좀 전부터 엑스코드 14 베타 그리고 RC의 개발팀 전체의 환경을 전환을 시킬 수가 있었고요. 이미 릴리스가 된 라인 iOS 앱 12.16.0으로부터 완전히 엑스코드 14로 전환을 시켜서 개발 릴리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활동을 통해서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 팀은 어떠한 성과를 얻었고 앞으로의 활동이 어떤 식으로 이어나가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소개한 대응을 통해서 엑스코드 14에 대응한 라인 iOS 어플을 빠른 단계에서 검증 릴리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OSS에 대한 공헌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세계 엔지니어의 개발 체험의 개선에 공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를 통해서 이러한 공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팀으로서도의 모티베이션도 향상이 되었고 많은 의미에서 유익한 최신 엑스코드 버전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OSS에 대한 공헌과 애플 플랫폼과의 어떤 연계 방법 등 많은 지식들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라인이 걸고 있는 테이크 오너십이라고 하는 의식하에 스위프트 컴파일러 같은 어려운 버그가 발생을 했을 시에도 적극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챌린지를 한다면 더욱더 임팩트가 큰 전 세계 엔지니어의 개발 환경 개선에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식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내년 이후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개선에 도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 팀은 업무를 통해서 사내외의 개발 체험의 향상에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챌린지나 활동이 없으면은 전 세계 엔지니어의 보다 더 좋은 개발 환경은 지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좀 마찬가지로 이번 소개한 사례, 지식을 베이스 삼아서 다양한 문제에 함께 도전을 하고 전 세계 엔지니어에게 계속적으로 공헌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후이토크 플러스 토크에서 질문 여러분의 소감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키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질문자를 초청해서 궁금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의 질문도 가능한 범위 내에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는 야후의 가마쿠라 카즈히로 님입니다. 가마쿠라 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하겠습니다. 야후 재팬 주식회사 CTO 앱 통괄부에서 엔지니어링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마쿠라 씨, 이 세션을 들으시고 본인이 궁금한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이번에 재현 방법은 사내에서 질문할 때 본인이 만드는 프로젝트 이슈 등록 등에서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인데요. 신버전으로 빌드하지 못하는 문제는 어떤 개발자 입장에서도 직면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보 교환은 사내에서 하겠죠. 사외에서 하게 된다면 OSS는 이슈, 디벨로퍼 포럼이 있겠는데 그 밖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에 대해서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방법은 SNS, 트위터 등을 이용해서 그 버그가 관련하는 단어를 트위터에서 검색을 하고 그 엔지니어 문제에 대응할 수 없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일이 있다, 이런 이슈를 내가 던져볼까 하는 그런 그 대화도 가능하죠. 그리고 일본에서 스위프트의 커뮤니티 채널이 좀 큰 것이 있습니다. 대규모적인 것. 그래서 거기서는 질문, 버그가 아닌가 해서 던져보면 관심을 가지고 검증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조언도 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서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OS 기능은 매년 연년 늘어나겠죠. 지식의 업데이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션도 여러 개가 있을 것이고 그런 정보 수집을 하는데 유의하고 있는 점 있습니까? WWDC 세션 본인이 관심 있는 것만이라도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확인한다는 것. 그리고 회사 내부 팀의 WBG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동아리 비슷한 식으로 해서 같이 OSS, iOS 엔지니어가 같이 자리를 같이 해서 본다든지. 시청자 질문입니다. 아까 엑스코드 14 대응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는지 이번에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 팀에서 대응을 다른 팀에서도 대응을 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엑스코드 베타를 봤는데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2월이었나요? 실제로 끝난 것이 엑스코드 릴리스된 후가 됐는데 네, 자세히는 네, 대답을 못 드리는데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완성은 어느 정도 단계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엑스코드 젠 그리고 스위프트는 포스트레인이라면 루비, 스위프트 본체라면 C++ 언어 지식이 필요해지는데 관계되는 언어 그 대응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러네요. 네, OSS는 포스트레인은 루비를 쓰겠죠. 그 특정한 툴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각자 각색입니다. 네, 그 언어는 예를 들어 제가 포스트레인은 루비는 제가 작성한 적이 없는데 루비에 공헌을 하고자 노력을 한 것인데 일단 모르니까 네 봤습니다. 정말 별로 안 좋은 것이었어요. 그냥 루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루비 초보자인 저에게 외부 사람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언어를 그렇게 가르지 않고 챌린지를 하고 OSS에 따라서 수행을 해본다는 것이 컨트리뷰터가 깨끗이 해준 거는 사내 사람입니까? 사내 사회도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우연히 사내에 컨트리뷰터가 계셨어요. 그래서 또 한 분이 또 협조해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 OSS 이 팀이 결성된 것이 언제쯤인가요? 2020년부터 엑스페리언스 팀이 결성됐습니다. 제가 들어간 것이 그 2년 후입니다. 아까 소개한 바젤의 속도 등에 대해서 그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이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 팀 분들도 OSS에 커미트한 분도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능 예를 들어서 이 사내에서 이 집을 사용하는 OSS를 쓰고 싶다는 분이 컨트리뷰트를 해서 그 컨트리뷰션 한 내용으로 실제로 기능을 만드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이 필요에 따라서 OSS는 다뤄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커미트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OSS가 여러 개 있겠죠. 빌드 엔지니어가 개발하는데 이슈를 낸다든 풀 리퀘스트를 낸다는 것은 좀 문턱이 높다고 할까요? 그런 장벽을 그러니까 그 벽을 넘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말을 해주세요. 이 용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OSS를 쓰면 언젠가는 문제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은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전한 것이 좋다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하는 거죠. 그 OSS 공헌은 하면 할수록 본인의 실적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이 OSS에 공헌한 사람이구나. 사내에서 인정도 있겠지만은 장래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큰 무기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